네, 안녕하세요. 여쌤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있었던 대구 능인고등학교 2025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분석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시험 범위랑 시험이 이제 어떤 범위였고, 그 다음에 시험 총평, 그리고 각 문항별로 이제 특이 문항들을 분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가 학습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지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 범위인데요. 능이고 같은 경우에는 비상 교과서를 이제 쓰고 있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비상 교과서를 이제 쓰고 있고요. 그 다음 부교재로는 EBS 올림포스 유형편 공통수학 1을 이제 시험 범위를 하고 있고, 보통 이제 학교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보통은 2차 함수까지였거든요. 보통 2차 함수인데, 능인고의 경우는 이번에 조금 특이하게 2차 함수보다 조금 더 양이 많은 여러가지 방정식까지 시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날짜도 다른 주변에 있는 학교가 보통 이제 4월 30일, 5월 1일에 보통 이제 시험을 치는데, 지금 시험 날짜가 일주일 빠르죠? 그러니까 시험 날짜는 일주일이 빠른데, 시험 범위는 다른 학교보다 양이 더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들이, 그 양을 다 쳐내는 데 있어서 조금, 다른 학교에 비해서 버거웠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총평인데요. 객관식이 15문항이 나왔고, 제일 쉬운 문제 3점부터 제일 마지막 문제 4.2점까지가 객관식 문항이었고, 조금 특이점은 서술형으로 이제 3문항이 나왔는데, 각 12점이었어요. 그러니까 3문항이니까 총 36점이었죠. 그래서 서술을 제대로 못했으면은 36점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도 이제 연습을 좀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문항이 끝나면 이제 단답형 3문항, 이제 각 4점씩 단답형 3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서술형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았고요. 오히려 단답형 문제 3문항에 대해서 난이도를 높게 가져가서 아마 저 단답형 문제로 상위권을 변별하는 그런 식으로 선생님께서 문제를 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좀 평이했고요. 평이했고,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건 부교재 연계율이 매우 높았어요. 그러니까 EBS 올림포스 유형편이 EBS 올림포스 유형편에서 연계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 확인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EBS, 유형편 문제에서도, 거기 앞에 보면은 이제 유형 확인하기에서 이제 상중하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체로 상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그 뒤편에 보면 서술형 완성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가 있는데, 서술형 완성하기랑 고난도 도전, 문제에서 대부분 상이랑 이쪽 조금 어려운 파트에서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부 연계 문제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부교재보다 내 문제를 더 꼬아서 더 심화를 해서 이제 내가 EBS 연계 교재를 풀었어도 조금 시간이 더 걸리거나 혹은 풀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문제도 한 2문제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비연계의 문항이 대략 한 3문제 정도 있었는데요. 3문제 중에 2문제가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이제 변형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조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부교재 연계 문항인데요. 1번부터 5번 문항은 너무 기초적인 문제여서 일단은 좀 제외를 했고요. 1번부터 5번까지 기초문제는 교과서든 혹은 부교재든 어디에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6, 7, 9, 10번을 보면 이제 부교재에서 연계가 되었다는 점을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부터 거의 10번까지 부교재에서 나왔다. 이렇게 봐도 사실은 무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 12, 14번까지 15번까지가 객관식인데 거의 1번부터 14번까지 중에 대부분이 거의 부교재에서 연계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좀 특이한 문항을 좀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인데요. 자, 위에가 시험 문제고 밑에가 이제 연계 교재 EBS 유형편에서 나왔던 연계 문제입니다.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이거, 곱셈 공식, 전개하는 게 좀 빠르지 않은 학생들은 시간을 많이 이제 잡아먹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연계 교재 문제를 보시면, 항이 3개짜리인 다항식을 제곱하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조금 이제, 빨리 풀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위에를 보시면, 항이 4개인 다항식을 제곱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막 이렇게 어떤, 연계 교재를 통한 발상을 연습하지 않고서, 이거를 그냥 깡으로 이거를, 전개를 했다? 그러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게 선생님이 일부러 요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조금 문제를 내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고, 요게 이제 조금 연계 교재보다 약간 더 이제 피지컬을 더 요구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11번인데요. 이거 보시면 완전 거의 똑같죠, 그죠? 11번은 거의 똑같고, 그 다음에 11번 같은 이런 유형들은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저도 이제 제 학생들 많이 이제 안내를 많이 강조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내용만 알면 사실은 거의 뭐 1, 2분 컷을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12번인데요. 12번 같은 경우도 이것도 제대로 사실은 좀 부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냥 눈으로만 쓱 보고 이걸 제대로 풀어보고 이걸 생각을 안 해봤으면 이것도 이제 시험 때 솔직히 시간이 많이 걸렸을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이걸 그냥 하여튼 그래서 요것도 만약에 부교재를 통해서 제대로 된 학습을 하지 않았다면 시험에 문제는 풀었겠죠. 다 전개해가지고 아마 문제는 풀었을 건데 문제는 풀었겠지만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요것도 조금 이제 특이한 문제인데 요거 보시면 연계 문제랑 위의 문제랑 거의 시험 문제랑 연계 문제랑 거의 똑같죠, 그죠? 거의 똑같고, 그다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함수 개념을 이제 우함수 개념과 나머지 정리를 이제 섞어서 만든 그런 이제 문제고, 요 문제는 조금 이제 특이한 문제예요. 이거는 사실은 모의고사에서도 요런 문제가 잘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요것도 연계 교재를 제대로 학습하지 않았다면 빨리빨리 이 발상이 떠오르지 않아서 아마 시간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14번인데요. 이거 되게 많이 나오죠? 예, 요것도 이제 센이든 어디든 어느 교재나 다 있는 그런 문제인데, 요것도 이제 연계가 돼서 나왔고 4.2점으로 상당히 이제 높은 이제 그런 배점으로 문제가 나왔죠. 네. 다음 이제 서답형, 그러니까 이제 서술형과 단답형 문제인데요. 자, 보시면은 자, 1, 2, 3, 4번이 부교재에서 다 나왔고요. 5번 거의 서답형이 6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4문제가 부교재에서 연계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부교재 연계율이 높았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좀 특징적인 문제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서답형 1, 2, 3번, 그러니까 서술형 1, 2, 3번이 이제 12점이기 때문에, 각 12점이에요. 그래서 36점을 서술형 문제를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그 점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답형 4번, 5번, 6번, 그러니까 서답형 4번, 5번, 6번이 이제 변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조금 보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은 밑에 연계 문제를 보시면 요게 이제 고난도 도전에 있던 문제고요. 그 위에 이제 시험 문제죠, 그죠? 시험 문제인데, 오히려 위에 보시면, 시험 문제를 보시면 식이 하나 더 많죠, 그죠? 그래서 좀 복잡하게 좀 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험 기간에 사실 시간이 좀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아마 쳐다보지도 못하고, 풀어보지도 못하고 아마, 넘어갔을 확률이 되게 높고요. 예, 많은 학생들이 그랬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연계 문항을 조금 볼 건데요. 예, 비연계 문항을 보시면 객관식 15번, 그 다음에 서답형 5번과 6번인데 객관식 15번과 서답형 6번의 경우에는 실제 모의고사에서 이제 변형된 문제고 비슷한 문제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서답형 5번의 경우에는 이 공통근이라는 어떤 그 심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을 이제
이해해야 이제 요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통분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학생은 보자마자 아마 빨리 풀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객관식 15번 모의고사 변형 문제인데요.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이 모의고사 문제고요, 왼쪽이 요번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요거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생님께서 좀 힘을 좀 빼셨어요. 예, 문제 내실 때 이거를 보시면 오른쪽이 조금 더 복잡해 보이고 왼쪽은 조금 더 도형 자체가 좀 간단해 보이죠, 그죠? 그래서 계산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문제를 편하게 주셨다. 예. 요거는 더 심화된 게 아니고 더 이제 식을 복잡하게 꼬아서 내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을 빼시고 내신 그런 문제다. 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답형 6번 문제. 예, 서답형 6번 문제 같은 경우에 요것도 아마 평소에 이게 연습이 안 된 학생들은 이게 어려웠을 겁니다. 예, 밑에가 이제 연계 문제인데, 밑에가, 모의고사 문제인데, 이것도 모의고사 문제 중에 30번 문제였어요. 그래서 30번 문제를 거기서 더 심화를 해서 이제, 문제를 냈기 때문에 평소에 이, 복소평면과 그 다음에 이 복소수의 거듭제곱의 이 형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은, 풀기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학습 전략인데요. 자, 저희가 이제 앞에서 볼 수가 있었듯이, 부교재가 연계가 엄청 많잖아요. 예. 그래서 1학기 기말 혹은 2학기부터는 부교재를 좀 꼼꼼히 보셔가지고, 예. 한 번 푸는 걸로 부족할 것 같아요. 한 3번, 4번씩 풀어서, 예, 부교재를, 하위권 학생들은, EBS 유형편 이 교재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 좀 푸셔가지고 확실하게 제 걸로 만들고 부교재에서 연계된 문제들만 다 맞춰도 충분히 이제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위권은 부교재를 반복을 좀 하길 기대하고요. 그 다음에 중위권의 경우에는 부교재 반복에다가 서술형 문제도 이제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변형이 이제 2문제나 됐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주시면 여러 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권의 경우에는 뭐 서술형 문제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술형 연습이랑 그 다음에 부교재 반복, 모의고사 기출도 당연히 해야겠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심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블랙라벨이나 뭐 그런 교재들을 통해서 심화 개념들을 같이 함께 익혀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예,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 능인고등학교 2025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총평 및 시험 분석 영상이었습니다.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